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MG Sampler on Explainable Sampling Strategy for Video Action Recognition으로 ICCB 2021년도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다루는 태스크는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액션 리코그니션 태스크입니다. 기존의 이제 액션 리코그니션 태스크에서 이전 워크들이 주로 이제 템포럴 모듈을 모델링하거나 이제 컴퓨테이네이션 이슈를 다루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 외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샘플링 하는 것이 이제 비디오 언더스탠딩의 이제 기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 이유가 이제 비디오는 이제 중복된 프레임이 다수 존재하는 이제 템포럴 리던던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전체 비디오를 처리하기에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소스가 많이 든다는 이제 제한점 때문에 샘플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전 연구들에서 이제 트레인 시에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 하거나 이제 픽스드 스트라이드로 샘플링 하고 이제 테스트 시에는 덴스하게 샘플링하고 프레딕션, 에버리지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트레인드 비디오라고 하는 게 이제 잘라지지 않은 편집되지 않은 비디오에서 이제 프레임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러너블한 모듈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의 문제점이 이제 결국에 러너블한 모듈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의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신 액션 클래스를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포어그라운드 프레임 선택하고 이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제거해서 이 언트림드 비디오를 처리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트림드 비디오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트림드 비디오와 이전 언트림드 비디오 사이에 이제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인디펜던트한 러너블한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심플하고 스팔스하고 익스플레이너블한 샘플링 전략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제 모션을 가이디드로 해서 샘플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이제 그 예시인데요. 맨 위에 보이시는 동영상이 이제 저희가 액션 클래스를 예측해야 할 동영상이라고 했을 때 이 동영상의 레이블은 Throw something in the air and catch it이라고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이제 일반적인 유니폼 샘플링 3, 8, 12, 17, 23, 29, 34, 37 이렇게 좀 균일하게 샘플링 했을 경우에는 이 중간에 던지는 모션이 없이 그냥 사람이 이제 손으로만 들고만 있는 액션처럼 보이게 돼서 이제 hold something이라는 액션으로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는 모션 가이디드 샘플링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이 중간에 모션이 있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액션 클래시피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네, 이 논문에서 이제 모션 가이디드 샘플링이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 샘플링 기법을 제안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션 센서티브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모션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모션 센시티브는 템퍼럴 디멘전에 따라서 이제 모션 사일런스를 식별하고 액션 관련 프레임을 백그라운드와 구별할 수 있는 것. 즉 이제 특정 액션이 나타나는 지점의 프레임을 찾는 것을 이제 모션 센서티브라고 하고 이제 모션 유니폼은 모션 인포메이션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모션 프레임을 유니폼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미지의 그 비디오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정보를 받기 위해서 유니폼하게 어느 정도는 유니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 이 논문에서는 모션 레프레젠테이션이랑 모션 가이드 샘플링 두 가지 모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피겨가 이제 이 논문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비디오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비디오에서 모션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뽑아 놓으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스코어를 계산해서 스코어를 이렇게 누적 분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누적 분포
이용해서 이제 샘플링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션 레프레젠테이션이라 하는 것이 이제 인접한 프레임 간의 이제 디퍼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이미지 레벨 디퍼런스랑 피처 레벨 디퍼런스 이 두 가지를 실험을 해보고 비교를 해서 더 좋은 디퍼런스를 찾았는데 실험 결과로는 이제 피처 레벨의 디퍼런스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먼저 이미지 레벨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t번째 프레임이랑 t-1번째 프레임의 모든 픽셀 값들의 차이를 서메이션 한 것이 이제 t번째 s 이 스코어 값이고요. 그 피처 레벨 디퍼런스에서는 이 이미지 레벨에서의 한 것을 이제 피처 레벨로 단순히 옮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처 레벨로 한 이유가 모션 바운더리나 이제 텍스처 같은 패턴이 이제 이미지 레벨 디퍼런스만으로는 캡처하기 어렵다고 해서 로우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가 이제 바운더리나 텍스처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얕은 레이어의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위에 보시는 예시가 t번째와 t-1번째의 이제 차이를 이미지 레벨에서 한 것과 피처 레벨에서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션 가이디드 샘플링입니다. 누적 분포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템포럴 세그멘테이션 스키마를 제시했고 각 세그먼트에서 이제 프레임을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방식인데요. 앞에서 이제 계산했던 이 피처 레벨이나 이미지 레벨의 이 모션 맵을 평균을 하고 각각 그러면은 t번째와 t-1번째의 스코어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 스코어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누적 분포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적 분포로 표현할 때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뮤 값이 있습니다. 이 뮤 값은 이제 모션 가이디드 샘플링의 이제 스무드니스를 컨트롤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뮤가 1일 때 기존 누적 분포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뮤가 0으로 갈수록 점점 그냥 리니어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n개의 프레임을 샘플링을 하기 위해 y축을 기준으로 n개의 파트만큼 나눕니다. 여기서 y축은 모션을 이제 누적한 값, 모션 어큐뮬레이션이고 x축은 이제 프레임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 인덱스를 기준으로 나눴다고 하면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모션 어큐뮬레이션을 기준으로 n개만큼 유니폼하게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세그먼트마다 이 0부터 n분의 1, 뭐 n분의 i-1부터 n분의 i 이렇게 이제 각 세그먼트마다 랜덤하게 하나의 값을 샘플링하고 그리고 이에 대응된 x축 값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모션 가이디드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메소드는 여기까지고 다음 실험 세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이제 모션 릴레이티드 데이터셋이랑 씬 릴레이티드 데이터셋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했는데요. 모션 릴레이티드 데이터셋은 이제 정적인 모습보다는 모션 정보가 이제 액션 리코그니션 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 그리고 씬 릴레이티드 데이터셋은 이제 씬의 컨텍스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 트레이닝이나 테스팅은 다음과 같은 세팅을 따랐는데 사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샘플링 방법을 제안한 것이지 이제 모델링을 제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트레이닝이나 테스팅 방법은 모델에 따라서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테이블 1에 따르면 이제 뮤의 값에 따른 뮤 값 차이에 따른 실험 세팅이랑 그리고 이미지 레벨의 디퍼런스, 피처 레벨의 디퍼런스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뮤값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 말씀드렸던 스무드니스에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이미지 레벨 디퍼런스랑 피처 레벨 디퍼런스는 모션 레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네,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뮤가 0.5일 때, 그리고 이미지 레벨 디퍼런스보다 피처 레벨의 디퍼런스일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레벨의 디퍼런스랑 이제 피처 레벨의 디퍼런스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이 이미지 레벨의 디퍼런스나 피처 레벨 모두 이제 오리지널보다는 성능이 좋았는데, 이 이미지 레벨보다 피처 레벨 여기서도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션 릴레이티드 데이터 셋인데, 그래서 UCF 제스터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이제 UCF나 HMDB 같은 이제 정적인 씬 컨텍스트를 더 고려하는 것보다 성능 향상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이블은 실제로 이 모션 가이드 샘플링이 이전에 했던 다른 뭐 세그먼트 베이스드 샘플링이나 픽스드 스트라이드 샘플링 이런 것과의 차이점을 이제 성능으로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 모션 매그니튜드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고려했던 것이 이제 모션 센시티브랑 모션 유니폼 이 두 가지를 고려했었는데, 이 모션 유니폼을 이제 신경 쓰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장한 네, 이 샘플링을 하면 성능도 좋아진다. 네, 액션 성능도 네. 더 빠르기도 하고 성능도 좋아. 속도는 뒤에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이블 3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제 모션 가이드 샘플링의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랑 백본을 다 다르게 하고 이제 프레임도 좀 다르게 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TSN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전 논문에서의 샘플링 기법인데요. 이 기법들보다 이제 MG 샘플러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안 하면 이제 샘플링을 안 하면은 이제 학습을 할 수가 네. 그럼 예를 들면 보통 액션을 이거 그럼 샘플링 전에 하던 방식이 방식이라고 하죠. 네. 근데 TSN은 유니폼 한 거는 아니고 네, 더 좋은 건데 이 논문을 정확히 보진 않았어요. 네, 다음 테이블 5도 이제 소타 백본이랑 이제 메소드를 가져와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이빙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또 성능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트레이닝 그 타임이나 타임을 이제 TSN이랑 이제 MG 샘플러랑 비교했을 때 이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UCF 이제 HMDB 제스터 다이빙 48 썸띵 썸띵 버전 2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 셋이 몇 개 있고 테스트 셋 그리고 평균적인 프레임 뭐 187개, 96개, 36개, 159개, 45개 이렇게 데이터 셋이 주어져 있는데, 이때 이 트레이닝 타임이란 게 이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프리 프로세싱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SN 샘플링은 이제 각 비디오마다 이제 6.5ms, 4.7ms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MG 샘플러가 이 TSN 샘플링보다 약간의 시간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이제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저게 각각의 비디오가 몸이 네, 샘플링 하는데 그 정도 걸린다는 것 같습니다. 제 논문은 여기까지. 이게 씬 체인지